안녕하세요.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. 며칠 전에 받은 낙찰 물건 이제 진행하려고 어제 점유자를 만나고 왔습니다. 자, 1단계가 채무자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본적으로 찾는 건데 채무자 소유자의 연락을 찾는 경우는 그 집에 임차인이 없을 때 채무자 소유자가 거기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빈집이거나 할 때 먼저 그 사람과 연락을 취해 가지고 안에 집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아니면은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말이 안 통하면은 인도명령과 계고 강제집행 쪽으로 가면 되는데, 이렇게 점유자라고 하는 건 뭐죠? 어떤 물건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, 그럼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과 이제 내가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서 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게 용도입니다. 임차인이 있으면은 소유자 채무자랑은 나는 연락 안 해도 됩니다. 왜죠? 어차피 나는 잔금을 납부하고 다 하고 나면 소유권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, 임차인 또는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저도 뭐 이제 경험이 여러 번 쌓이고 주위에 이제 아는 같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 알아보니까 제3의 인물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실전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. 저도 이제 뭐 제 거, 우리 뭐 제가랑 하시는 지인들 것까지 하면은 뭐 몇십 건을 제가 이제 듣고 보고 하고 있는데 잘 없더라고요. 제3의 인물은. 자, 기본적으로 이게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소유자 채무자 때는 법원에 가서 우선 법원 사건 열람을 해서 연락처를 찾던가, 아니면은 살고 있는 아파트, 빌라라면 거기 가서 관리사무실, 아니면 거기 빌라라면 뭐 거기 거주하시는 반장님을 통해서 채무자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지만,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임차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을 만나러 제가 바로 갔습니다.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. 연락처가 필요가 없겠죠. 사람이 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. 자, 거기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. 누구세요?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. 왔고 농도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죠. 근데 좀 나이가 보니까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고, 안타깝게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못 받는 것까지도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. 계셨고, 저한테 2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. 다 알고 계셨고,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갈 때, 전세를 들어가는 날, 그 사람이 소유자도 바뀌고 바로 자기가 전세를 들어갔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1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. 1년 전부터 자기가 이제 전세금을 빼달라고 연락을 하자마자 전세금을 빼달라는 걸 연락을 받고 그 뒤로는 연락이 두절됐다,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알아보시다가 뭐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예, 저도 만나가지고 그거를 못 받으면은,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은 이렇게 반환금 소송을 하시면은 그래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, 운이 좋으면은,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거든요. 근데 그분도 열심히 뭐 공부를 하셨는지 알아보셨는지 그렇게 반환금 소송을 했는데, 집으로 날라오는 거는 그 사람의 그 파산 신고까지 한 것까지 날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분은 못 받는다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계셨어요. 그래가지고 뭐 저도 이제 많이 위로를 해드리고 뭐 이런저런 그 이제 돈을 못 받으면서 좀 억울한 얘기를 한 10분 정도 제가 들어드렸어요. 그리고 확실히 말한 건, 저는 그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. 그리고 앞으로 잔금을 내면 저도 이자비가 나가니 집을 어떻게 하실지 협의를 하러 왔다, 이렇게 얘기했더니
지금 당장에 이제 저로 인해서 배당을 받는 그 돈 아니면은 자기도 어디 나갈 곳은 없다. 지금 아무 집도 안 알아봤다. 그렇게 말씀하시길래, 너무 이제 사정도 있으시니까는 여유 있게 시간은 드릴 것이다. 하지만은 저도 이제 제 집이 되면 이자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사를 할 곳을 지금 알아봐라.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이사비는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길래 이사비는 저는 이사비는 경매계에 물어봤는데 주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좀 더 알아보시라고 이사비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말씀이 안 통하시는 분은 아니었고 저도 뭐 이제 찬찬히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.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걱정한 만큼의 명도는 아니고 말을 좀 잘 알아들으시는 분이셨고 울산 쪽에 오셨는데 원래는 위쪽에 사시다가 경기도 쪽에 사시다가 울산으로 이사를 왔다가 지금 남편분은 또 안 계시다 그러더라고요. 평택 쪽에 계시다 그러고 지금 근데 이분이 아이를 케어를 하시면서 학교를 지금 울산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분은 그냥 평택으로 올라와라. 근데 또 아내분은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옮기느냐. 뭐 이런저런 사정이 여러 가지 꼬여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얘기는 하고 왔고, 지금 이게 다고 집안 내부는 88년 된 아파트지만 뭐 나쁘진 않더라. 중문도 있고 한 번에 수리를 했고 작년에 또 보일러까지 교체를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것까지 듣고 왔고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는 연락처를 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연락처를 저한테 주셨고 저도 제 연락처를 주고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명도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분은 뭐 좀 이사비를 자기한테 빨리 주면 집을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대로 그건 좀 힘들고 그죠? 돈을 갑자기 저도 뭐 이사비 쪽으로 뭐 얼마 주는지도 아직 정하지도 않았고 저도 제 이제 스케줄 플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명도의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잔금은 좀 늦게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대출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은 뭐 사실대로 뭐 연락처 찾는 게 안 어렵죠. 만약에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냥 제 연락처를 주고 낙찰자다 연락을 달라 이렇게 하고 올라 그랬는데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분의 사정도 듣고 저도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자기도 일단 뭐 최대한 집을 알아보는 쪽으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점유자 임차인 만나고 온 얘기 해드렸고요. 자, 이게 1단계입니다. 연락처만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협의만 잘하면 이제 그 부분 나가시겠죠. 좀 집이 구하기 어려우면 좀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구할 수 있도록 조금 뭐 한 달 정도는 여유를 드릴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사비는 뭐 조금 뭐 그래도 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할 건데 또 너무 과하게 쓸 수 없잖아요. 저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뭐 인정으로 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선을 지켜가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자, 오늘은 낙찰 후 진행 과정 1단계 점유자의 연락처 확인. 임차인이 있는 거는 임차인이 있으니까는 바로 그 집에서 연락처를 제가 따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. 주위 분들에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